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거죠. 착한 건물주, 착한 기업인, 착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윤을 적게 남기는 가게나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인들을 찾아내서 착한 기업인, 착한 가게 칭호를 찍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착한 것의 기준이 뭔가요? 착한 가게나 착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절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착하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착한 업체라고 불리는 곳은 정의로운 곳도 아니고 착한 곳도 아닙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김밥이 한 줄에 1,000원 하는 곳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곳은 보통 김밥이 2,000원에서 3,000원인 걸 감안하면 싼 거죠. 예, 싼 겁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착하다는 건 없습니다. 착하다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 생각해봅시다. 이 가게는 왜 이 가격에 김밥을 판매할까요? 재료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김밥 자체가 얇거나 값싼 재료만 사용하다 보니 재료가 다양하지 않을 수 있죠. 또는 부가적인 비용을 줄인 가게일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건물주라거나 기계를 이용해 김밥을 싸서 인건비를 줄였을 수도 있으며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은 소득을 바라지 않고 영업하는 가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노동자나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을 싼 값에 쓰는 가게일 수도 있습니다. 맛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해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가게일 수도 있죠. 여기서 어디가 착한가요? 김밥은 싼 것일 뿐이었으며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건물주면 착합니까? 값싼 인건비에 설비 들여서 대량으로 만들면 착한 겁니까? 일회용품 제공 안 하면 착한 거예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득이 손님들의 불만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컸다면 전국 모든 김밥집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국민 갈등만 시작되며 눈치 게임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려면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만한 것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일회용 봉투 사용하지 않는 가게에 착한 가게 딱지를 붙여드립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간혹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고 기타 비용도 큰 차이가 없지만 단순 이윤을 말도 안 되게 줄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가게는 착한 가게에 맞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예, 맞아요. 제가 봐도 착한 가게입니다. 착한 가게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이런 가게들을 조명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근데 이런 가게에 착한 가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착한 가게가 아니라 이윤을 적게 남기는 가게라고 하든가 최소한 착한 가게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착한 가게라는 것이 이윤을 적게 남기는 가게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해를 당연시 여기는 형태로 변질될 거예요. 이윤을 적게 남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 손해를 다른 업체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손해를 안 봤다고 착하지 않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0% 이윤을 보는 시장에서 나만 5%의 이윤만 갖고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걸 보고 내게 이득이 된다고 착한 가게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죠. 라면 하면 생각나는 N기업과 O기업이 있습니다. O기업은 기업 행보도 세상 착한 기업의 맛도 가격도 착하디 착한 기업이에요. N기업은 하는 행동도 안 착하고 가격도 그렇게 착하지 못합니다. 어느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착한 기업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O기업은 기부도 많이 하고 제품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개발비용, 인건비용을 줄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N기업은 신제품 개발 및 복지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인 것이지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이 아니라고요. 라면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O기업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싸고 맛도 있고요. 반대로 구직자의 입장이라면 N기업이 급여나 복지도 괜찮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에도 더 이롭습니다. 한 기업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실제 N기업이 O기업보다 평균 급여도 높고 직원 만족도도 더 높아요. 어디가 착하죠? 누가 착합니까?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시장에서 착한 건 없습니다.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착하다고 규정하는 순간 합리적인 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O기업이 나쁜가요? 아니죠. O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줄여 소비자에게 주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 길을 쓰고 착하다고 박박 우기는 것은 집단의 이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착하다는 표현으로 합리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O기업을 착한 기업으로 규정하게 되면 본인의 처우에 불만을 가진 O기업 직원들을 단순하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라면서 한 10억 던져주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가족은요? 이 사람 인생은요? 나한테 저런 돈을 준다면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순 있습니다. 본인 인생이 어찌됐든 나한테 좋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회의 입장에서는 평생 일군 모든 걸 포기한 한 사람이 생겼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한창 사회생활을 할 당시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상태라면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한테만 착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에다 대고 착하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착하고 아닌 건 개인의 영역이에요. 그걸 갖고 시장을 재단하려 한다면 집단의 이기심만 여실히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자녀들 보고 세뱃돈은 아빠한테 맡겨야지, 엄마한테 맡겨야 착한 어린이지라는 사람들이요. 가족이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 남이었으면 가장 먼저 손절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착하다, 정의롭다를 내세워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못돼 처먹은 사람입니다. 손절하시기 바랍니다.